11번 문제 단어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단어의 활용 유형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용이 뭐야? 활용이 어미가 교체되는 걸 활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미가 교체될 때 일정한 방향에 따라서 교체가 되면 규칙 활용이라고 하고요. 어미를 교체를 할 때 어간이 변하면 어간 불규칙, 특수한 어미가 결합되면 어미 불규칙, 그리고 어간과 어미 모두가 변화하게 되면 어간 어미 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활용과 관련된 단어가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거 불규칙 활용 찾으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뭐 어간 불규칙인지 어미 불규칙인지 아니면 규칙인지를 묻는가? 아니면은 어간 불규칙 중에서 뭐 비읍 불규칙을 묻나? 리을 불규칙을 묻나? 그런 거는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 돼요. 동생이 선물을 고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기본형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불규칙 활용을 확인하기 위해선 기본형에다 뭘 붙여본다? 어를 붙여본다라고 했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붙여봅니다. 고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기본형이 뭐예요? 고르다죠. 고르다에다가 항상 뭘 붙여야지 불규칙을 활용할 수 있다? 아나 외우세요. 뭐라 그래요? 고르아라 그래요? 선물을 고르아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선물을 골라라고 하는 거죠. 르가 뭘로 바뀌었어요? 리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불규칙? 르 불규칙. 르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자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다가 기본형이죠. 거기다가 붙였어요. 뭐라고 돼요? 안 붙이겠다. 의가 음성이니까 뭐 붙여야 돼? 모음절 지켜야 되니까 대신에 붙여야 되겠네. 뭐라고 해요? 부르어라 그래요? 부르어보자 이래요? 이제 노래를 불러보자 라고 이야기하겠죠. 르가 뭘로 바뀝니까? 리을 형태로 바뀌어요. 무슨 불규칙? 르 불규칙이네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을 거르지는 마라. 거르다예요. 거르다에다가 아침을 거르어 해요. 아침을 걸러라고 하잖아요. 아침을 걸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도 뭐예요? 르가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르 불규칙이고요. 병에 따르다 기본형이네요. 따르다에다가 아가 붙었어요. 근데 뭐래? 딸라라 그래요? 물을 따라라, 따라주어라 하면서 뭐만 탈락했습니까? 의만 탈락했네요. 탈락은 의문에서 계속 얘기했죠. 탈락, 탈락, 동음 탈락이거나 의가 탈락하는 건 규칙이다. 여기서도 의만 탈락하고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연음됐죠? 따라, 얘는 규칙 활용입니다. 얘는 규칙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르불규칙이에요. 답은 나왔네요. 우선 답은 4번이겠고요. 그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다. 지르다가 기본형이죠. 거기다가 지르어 뭐예요? 지르어라 그래? 소리를 질러라고 하는 거죠. 이것 또한 리을 형태로 바뀌는 르불규칙입니다. 12번 보기 1의 설명을 바탕으로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근, 어간, 어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기 없다고 할지라도 너네는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들국화가 핀 길을 따라 그가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떠났다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품사, 단어와 관련된 거 있잖아? 그러면 형태를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놓으세요. 떠났다 어떻게 풀어요? 떠나았다죠. 뜻 있는 부분을 뭐라 그럽니까? 어근이라 그러죠. 뜻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어근은 어디일까요? 떠나가 어근이에요. 어가는 활용은 어떻게 해요? 활용은 어떻게 해요? 어가는 어디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 아이들아? 뜻 있는 부분은 떠나죠. 활용은 어떻게 해요? 기본형 뭐야? 떠나다죠. 활용 어떻게 해요? 떠나다, 떠나고, 떠나니 이렇게 활용하잖아. 간 어디야? 어간 어디예요? 너네 지금 되게 지금 바보 같은 거 알아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활용 묻는데 기본형이 떠나다, 떠나고, 떠나니, 떠나서 어간을 못 찾아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 지금. 초등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떠나다, 떠나고, 떠나니 하면서 떠나가 뭐예요? 여기가 어간이고 뒷부분이 어미 부분이겠죠. 얘는 어근과 어간이 어때요? 동일합니다. 어근과 어간이 동일해요. 어근과 어간이 동일한 것들 많죠. 단일어들은 다 어근과 어간이 동일해요. 먹다. 어근 어디야?
먹. 간 어디야? 먹. 치솟다. 근 어디야? 솟다가 기본형이죠? 간 어디야? 어간이 어디예요? 활용 어떻게 해? 치솟다, 치솟고, 치솟으니, 치솟아서 이렇게 활용하죠. 치솟까지가 뭡니까? 간이에요. 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근은 실제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더 얘기하면 잔소리 될 것 같고 잔소리는 둘째치고 내가 엄청 화를 낼 것 같으니까 여기서 오늘은 멈추겠습니다. 공부 좀 복습 좀 제대로 해주세요, 얘들아. 그러면 앗은 뭐예요? 앗은 무슨 선어말어미? 항상 명칭 정확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앗은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너네가 명칭이 바로바로 입에 안 나오잖아? 뭐가 부족한 거예요? 복습이 부족한 거예요. 문법은 빠르고 정확한 게 생명이라고 해서 문법 푸는데 막 10분, 20분 걸려? 아니, 그러면은 비문학 세 지문 날려버려요. 그 정도 시간이면은. 점수가 60점부터 시작한다고, 너네가. 60점부터 해가지고 65점, 4점, 55점, 45점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떨어져 간다고요. 문법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그러려면 보고 어근이 어디지, 어간이 어디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뭐 해줘야 돼요? 연습해줘야 돼요. 명칭도 그냥 어미하지 마시고요. 과거 시제 선어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과거, 선어말. 모든 정보를 어휘 하나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다는 뭐야? 다는 뭐야? 네, 어머러미 중에서 무슨 어미예요? 종결어미. 무슨 종결어미? 무슨 종결어미? 형서형 종결어미요. 명칭 아이들아, 명칭 좀. 이거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11번부터. 화나게 만들지 말자. 공부 좀 제대로 해갖고 와. 문법이잖아요. 문법은 정확하게 하세요. 외워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문학은 계속 연습을 통해서 너네가 실력을 쌓아나가는 건데 문법은 그냥 기계처럼이에요. 답은 절대 변하지 않고요. 관점 필요 하나도 없어요. 기계처럼 딱딱딱딱 떨어지는 게 문법이에요. 봅니다. 그러면 1번 선지 맞죠? 떠났다의 경우 어근과 어간이 소를 일치하게끔 맞고요. 2번 선지 떠났다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앗 들어가 있죠. 나의 밝히고는 어간 박에 어미 희와 고가 붙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밝히고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근 부분은 어디예요? 뜻 가지고 있는 부분 어디예요? 박다가 기본형이니까 박. 얘가 근이야. 그럼 활용은 어떻게 해요? 밝히다, 밝히고, 밝히니, 밝히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죠. 밝히까지가 간이고 뒷부분이 미예요. 그러면은 대체 이 희라는 애는 뭘까요? 박다와 밝히다의 차이가 뭐예요? 희는 뭘까요? 밝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사동이죠. 얘는 사동, 접사, 사동, 접미사예요. 접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얘는 뭐예요? 밝히다라는 단어는 어떤 형태의 단어예요? 접사가 붙었으니까. 접사가 붙은 단어를 무슨 단어라 그래요? 파생어요. 웃으면서 해야지. 웃으면서 해야지. 파생어입니다. 파생어. 새로운 단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3번 선지는 틀리네요. 간은 어디야? 밝히고 그 다음에 근은 박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간 밝에 어미 희라고 해서 희가 어미예요? 아니, 얘는 접사야. 어미는 어디야? 고는 무슨 어미예요? 고는 무슨 어미예요? 연결어미입니다. 고는 연결어미죠. 어말어미 중에서 연결어미예요. 그 다음 4번 선지 나의 둘러앉아는 두루와 안의 두 개의 어근이 들어있군 이라고 했어요. 둘러앉아. 둘러앉아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두르 그 다음에 얘는 앉아 이렇게 됐어요. 두루다가 기본형이죠. 두루다, 두르고, 두루어라는 연결어미를 붙였네. 왜?
뒤에 다른 말이랑 연결돼야 되잖아. 그쵸? 다른 단어랑 연결돼야 되니까 다 대신에 어라는 연결음을 붙여서 두 개를 합쳐줬어요. 합성어죠. 두루다와 안따 두 개의 어근이 있으니까 어근 두 개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통사적 합성어예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통사적 합성어예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통사적 합성어죠. 어라는 연결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 얘 4가지가 있었죠. 연결 어미가 생략되어 있거나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되어 있거나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고 있거나 한자어 어순이 우리말의 어순과 바뀌어 있거나 그 4가지만 비통사적 합성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연결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사적 합성어로 봐야 돼요. 떠났다와 나누었다의 단은 모두 어말어미에 해당한다. 그렇죠? 어말어미 중에서 종결어미 중에서 평서형 종결어미에 해당되겠네요. 13번 보기 2를 보기의 용리에 적용하여 심화학습을 하려고 한다. 기억 디귿에 들어갈 명사형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 달이 차고 기움에 따라 만조대의 수위가 달라진다. 악몽을 꾸다가 놀라 깼더니 다시 잠들기가 무섭다. 검사는 1차 사인과 2차 사인이 다름을 확인했다. 2번이죠. 14번 종속적 연결어미의 쓰임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속적 연결어미 으면, 어서, 을어, 을수록 4가지 나와 있습니다. 기차가 제 시간에 왔으면 우리가 지각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되어 있네요. 앞에 문장이 뒷문장에 사건이 발생하게 하는 원인에 해당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뒷문장에 사건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지각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발생하지 않았죠. 원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가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어머니는 소를 씻어서 쌀을 안 쳤다.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시간적 선후관계로 연결된다. 그렇죠? 강이 깊어서 아이가 건너기는 어렵다. 앞에 문장이 뒷 문장이 이유나 근거를 나타낸다. 친구가 지난번에 맡긴 것을 찾으러 왔다. 앞의 문장이 뒷 문장의 행동, 목적을 나타낸다. 이 책은 읽을수록 새로운 감동을 준다. 앞의 문장이 뒷 문장의 내용 정도가 더하거나 덜하게 되는 조건임을 나타낸다. 15번 보기를 이용하여 get의 쓰임에 대해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get은 화제의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가능성을 나타내 능력과 가능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겠구나의 get과 그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선생님은 안심하고 계셨겠다의 get은 모두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디귿, 집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겠구나. 여기서는 시제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겠구나. 시제 어떻게 돼요? 과거시죠. 났겠구나 풀면 어떻게 돼요? 나, 아, get, 구, 나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죠. 나다가 기본형인데 at이라는 과거 시제 사용했고요. 이때 get은 시제의 의미가 아니라 추측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건 시제는 과거고요. get을 통해서 추측을 나타내고 구나라는 감탄형 종결어미를 통해서 말을 끝내주고 있네요. 리을에서 시제는 어떻게 돼요? 안심하고 계셨겠다. 리을의 시제는 뭡니까? 과거죠. get이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get이다가 기본형인데 ot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 발음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get을 통해서는 추측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다를 통해서 평서형 종결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제를 나타내는 거는 앞에 있는 ot이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시제는 과거 시제예요. 4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get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고요. 추측이나 다른 의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기억 리을로 볼 때 get은 어간 뒤에 붙는 어미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그렇겠네요. 16번 보기를 참조할 때 A, B의 만큼과 단어의 관계가 유사하지 않은 것은 만큼이 1번 뜻은 의존명사로서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2번 뜻은 조사로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품사의 통용이라고 했고 단어에서는 품사의 통용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고 했어요. 구조적인 통일성과 공간 활용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만큼이라고 하면서 문제인이라는 뭐가 사용되고 있어요? 관용어 사용되고 있죠. 문제인 같은 경우에는 품사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문제라는 명사에다가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거죠. 근데 서술격 조사는 활용이 가능해요. 이까지가 간, 뒷부분이 미예요. 그래서 다라는 종결어미를 든 것이 아니라 니은이라는 뭘 사용하고 있어요? 니은이란 뭘 사용하고 있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서 얘가 만큼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은 뭐가 돼요? 관형어가 되겠네요. 인테리어 디자인만큼 우리에게 심리적인 위안가 쭉쭉 나와 있는데 디자인 명사죠. 명사 뒤에 붙였을 수 있는 거 조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의 만큼은 의존명사, B의 만큼은 조사네요. 도대체 이게 얼마만인가 라고 하면서 얼마라는 관형어, 얘는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네요. 만이라는 의존명사 수식하고 있고요. 너만 믿는다 라고 하면서 너라는 체언 중에서 대명사, 인칭 대명사죠. 2인칭 대명사에 붙어서 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집으로 오너라, 끝나다 라는 기본형에다가 는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붙어서 끝나는 대로라는 명사 수식하고 있네요. 대로는 의존명사겠고요. 너대로 해결책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너라는 2인칭 대명사에 붙였으면서 조사로서의 기능하고 있습니다. 저 모자 쓴 이가 누구지? 라고 하면서 쓰다가 기본형이죠. 쓰라는 간에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붙여서 관형어 기능을 하면서 뒤에는 이라는 의존명사를 수식하고 있고요. 이때 이는 사람을 지칭하는 의존명사예요. 이 패턴이 언제 쓰이냐면 단어 형성에서도 나타납니다. 젊은이, 늙은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젊다라는 형용사가 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가운데 뭐가 사용되고 있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사용돼서 젊은 이, 늙은 이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젊다라는 어근, 이라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으니까 당연히 합성어고요. 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가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얘는 통사적 합성어의 예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이라는 체언에 이라는 주격조사 그대로 붙어 있고요. 나는 오직 공부만 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하라는 간에 리을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붙어서 뿐이라는 의존명사 수식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는 5분이다 라고 하면서 5이라는 수사 뒤에 붙어서 조사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5이 수사라는 건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다라는 서술 격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격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체언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수관형사가 아니라 수사예요. 씻은 듯이 깨끗하구나 라고 하면서 씻은이 듯이를 수식하면서 씻다 어간 씻에다가 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붙어서 씻은 관형어가 됐고요. 그게 듯이라는 의존명사 수식하고 있습니다.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할 때 가듯이 할 때 듯이는 뭘까요? 지원아, 가듯이 할 때 듯이는 뭘까요? 가듯이 했을 때 이 듯이는 뭘까요? 가는 뭐예요? 어간이죠. 듯이는 뭐예요? 어간에 붙어 있으니까 듯이는 뭐예요? 어미죠. 무슨 어미인지 모르면 그냥 어미라고만 얘기하세요. 틀리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부사형 전성어미입니다. 부사형 전성어미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다라는 기본형 어간인 가에다가 듯이라는 어미가 붙어서 가듯이 간다 하면서 또 다른 뭐예요? 동사 꾸며주게 돼요. 동사나 형사 같은 용언을 수식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부사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어 있습니다. 체언 뒤에 붙여 쓰는 게 아니라 용언 어간에 붙여 써 있기 때문에 듯이는 조사가 아닌 뭐예요? 어미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미이기 때문에 따로 품사 확인할 수 없고요. 가듯이 전체로 해서 동사라고 품사 찾아줘야 돼요. 17번. 보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봄이 되면 개나리랑 진달래가 가장 먼저 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랑은 두 단어를 대등하게 이어주는 접속조사다 맞겠고요. 기역 디귿에서 체언 뒤에 붙은 이는 앞말에 주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격조사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봄이 되면 할 때 이는 뭐예요? 복격조사죠. 복격 되다 아니다 앞에 오면서 이 가가 붙어 있으면 복격조사라고 했어요. 보어. 그러니까 2번 적절하지 않네요. 기역에 붙은 이는 복격조사입니다. 그럼 디귿에 붙은 이는 전쟁 때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사람이 바로 민중이다. 사람이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이 할 때 이는 주격조사네요. 우선 답 2번 체크해 주시고요.
3번 니은 리을에서 만, 도, 느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기능을 가지는 보조사다. 맞겠고요. 니은, 디귿, 리을의 을, 을은 앞말이 목적어를 그 다음에 이다, 이하는 서술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격조사다. 맞죠? 기역, 리을에 쓰인 다양한 사례를 고려할 때 조사는 형태가 고정되어 쓰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5번도 틀리죠. 왜? 서술격 조사는 형태가 바뀌어서 사용됩니다. 이다, 이고, 이니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은 걸로 체크해 놓으세요. 2개 못 찾았으면 틀린 거지. 18번 보기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례들을 찾아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 또한 품사의 통용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라고 하면서 참다 라는 기본형 간인 참에다가 을이라는 관형 사형 전성어미 붙여서 만큼이라는 의존명사 수식하고 있네요. 참을 만큼, 할 만큼, 먹을 만큼 하면서 반드시 관용어의 수식을 받게 되는 의존명사죠. 나도 그 사람만큼 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이라는 체언 뒤에 붙여서 그 조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품사의 통용 찾으라는 건데 1번 선을 바로 긋다 할 때 바로는 품사가 뭐예요? 선을 바로 긋다. 바로는 품사가 뭐예요? 부사죠. 무슨 부사? 성상부사라고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떠났다 라고 하면서 바로가 떠났다 이것도 수식하고 있죠. 얘도 부사예요. 1번이 답이네요. 1번은 둘 다 부사입니다. 아니 벌써 갔어 했을 때 아니는 품사가 뭡니까? 감탄사고요. 오늘은 아니 온다더라 할 때 아니는 부사, 부정부사입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할 때 잘못은 모두 제 잘못입니다 할 때 잘못은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명사이기 때문에 이다라는 서술 격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잘못입니다. 이거는 잘못이다 이라는 간에 비읍니다라는 하십시오체 종결어미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소녀는 길을 잘못 들어섰다, 잘못이 들어섰다를 수식하고 있죠. 부사겠고요. 본대로 말하십시오. 본이라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대로는 의존명사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이라는 체언 뒤에 붙여 쓰는 조사입니다. 사람 5이 모였어요. 이라는 격조사가 붙어 있죠. 5은 수사겠고요. 5 사람이 모였어요 하면서 5이 사람이라는 체언 수식하고 있으니까 얘는 수관용사겠네요. 19번 비슷한 뜻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조사들을 모아 의미를 분석하는 활동을 해보았다. 보기에 제시된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까지, 조차, 마저 같은 이제 조사가 나와 있고요. 분석 결과 보니까 우선 이 표시 있으면 비문 표시인 거 알죠? 잘못 쓰였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시간까지 없었다, 시간마저 없었다, 시간조차 없었다 다 가능하네요. 우리는 저녁찬까지 먹었다, 우리는 저녁찬 마저 먹었다 괜찮고요. 그것은 귀신조차 모를 일이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보면 까지, 마저, 조차는 모두 도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 그때 나는 시간도 없었다. 가능하겠네요. 2번 기억과 니은을 고려하면 까지는 극한의 의미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까지 없고 저녁찬까지 먹었어. 이거는 극한 한계점을 나타내주는 건 맞겠고요. 기억과 니은을 고려하면 마저는 첨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시간마저 없어. 다른 것도 없는데 시간마저 없었어. 저녁찬 마저 먹었어. 다른 것도 먹고 저녁찬 마저 먹었어. 이거는 첨가의 의미 나타내는 거 맞겠고요. 기억과 디귿을 고려하면 조차는 첨가를 고려한 표현이다. 시간조차 없었어. 그리고 귀신조차 모를 일이야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도 모르고 귀신까지도 모르는 귀신조차도 모를 일이야. 난 다른 것도 없고 시간조차도 없었어 하면서 이거 모두 첨가의 의미를 가진 것도 맞습니다. 기억과 리을을 고려하면 까지는 첨가의 의미도 있어. 기억에서 시간까지 없었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다른 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죠. 할 수 있는 데까지, 극한 상황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이거는 극한의 의미를 나타내줍니다. 첨가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네요. 20번 성분부사에 해당하지 않는 말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성분부사. 성분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성분을 수식하는 거니까 용언 같은 거 수식하는 경우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는 대금을 잘 분다, 잘이 분다 라는 동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성분부사 맞겠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너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2번은 제외하고 넘어갑니다.
이리 오는 적은 내가 처리하겠다 하면서 이리가 오는 이라는 오다라는 동사 수식하고 있고요. 복숭아를 못 먹는다라고 하면서 먹다라는 동사를 못이라는 부정부사가 수식하고 있네요. 수학여행 기간에 제발 비가 오지 말아야 할 텐데 이때 제발은 문장부사 중에서 양태부사죠. 양태부사라서 심리적 의미까지 가지고 있고요. 문장부사 중 양태부사는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기간에 비가 제발 오지 말아야 할 텐데 제발 수학여행 기간에 비가 오지 말아야 할 텐데 수학여행 기간에 비가 오지 말아야 할 텐데 제발 등등등등 다양한 위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2번은 내가 왜 우선 제외하라고 했냐면 2번은 지금 학교문법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사항이에요. 뭐냐 하면 이 말 가능해요? 바로 너. 바로는 부사거든요. 근데 부사가 너라는 뭘 꾸며주고 있어? 체언. 체언 중에서 대명사죠. 바로 그것, 바로 여기 이런 식으로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이 있어. 그럴 경우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뭐 해야 돼? 품사의 통용으로 해서 이 경우에 얘는 뭘로 봐야 돼? 관용사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현행 학교문법에서 유일하게 체언 수식 부사라고 해서 부사는 품사의 통용을 안 시켜버려요. 이 경우에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 바로라는 게 여기에 해당해요. 오직도 있어요. 오직 너, 오직 하나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얘가 만약 모의고사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체언 수식 부사에 대한 설명이 지문으로 주어지거나 보기로 주어진 상태로 너네들한테 해결하라끔 이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내신에서는 너네 교육과정에서 내신에서는 이걸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체언 수식 부사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세요. 바로나 오직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 얘는 원래대로라면 관형사로 품사의 통용이 있다고 봐줘야 되는데 그거 아직 학자들이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은 출제가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준점 주어지니까 보고 거기에 따라서만 판단해주면 돼요. 21번 보기 2를 참고하여 보기 2에 대해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사격 조사 로에에에서 에에게 그 다음에 한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사격 조사가 나와 있네. 그때 힘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다를 집으로 도착했다라고 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맞죠? 왜? 도착하는 도착점을 나타내는 거는 3번에 있죠? 보기 1의 3번에서 도착하는 곳이면 에고요. 로는 뭐야? 그냥 단순히 장소와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다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학교에 갔다로 하면 의미가 추가된다고 볼 수 있어. 학교로 로라고 하면은 장소와 방향을 나타내는데 학교에 갔다라고 할 경우에는 뭘로? 보기 1에 2로 간 거죠.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데 그 용도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쪽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의미가 추가되고요. 디귿 부당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 디귿의 경우 부사어가 국회의원이라면 에를 사용해야 한다. 이게 적절하지 않죠. 왜? 보기 1의 4번 때문에 유정명사 뒤에는 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에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유정명사죠. 사람과 관련된 유정명사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에게라고 써주어야 적절합니다. 리을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는 경우에는 공항에라고 해야 한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해요? 보기 1의 3에 해당하는 거죠. 도착하는 곳이면 에, 떠나는 곳이면 에서. 미음의 경우 나한테는 문어체로 고친다면 나에게로 해야 한다. 그쵸? 보기 1에 5로 가는 거죠. 구어체에 쓰이는 부사격 조사이고요. 에게와 과 기능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22번 보기 예문을 통해 밑줄 친 보조사의 특징을 추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명사, 부사와 함께 결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생, 명사죠. 소설, 명사예요. 명사와 결합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부사와 결합하는 거는 뭐 있습니까? 보기에서 부사와 결합하는 거 어디 있어요? 몹시 도에서 몹시가 부사죠. 부사 뒤에 도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1번 선지는 맞겠네요. 2번 어절이나 문장의 끝에 놓이기도 한다. 나는요 노래를 배웠어요 하면서 나는요 배웠어요 하면서 어절이나 문장의 끝에 놓여 있네요. 문장과 문장을 같은 자격으로 연결해 준다. 이건 접속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문법적 기능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요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앞말에 한정, 대조 등의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라고 했어요. 한정, 소설만에서 한정 의미 가지고 있죠. 대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하면서 인생과 예술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지문에서, 아니, 보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3번, 보기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대해 알아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있을 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는 보조용언은 반드시 띄어 쓴다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라고 했을 때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이지 모든 일이 잘 간다는 거 아니죠. 본용언과 보조용언 구문 맞고 어라는 연결음이 되어 있고 앞말이 합성어도 아니고 조사도 없습니다. 붙여 쓰는 거 가능하겠네요. 집이 홍수에 떠내려가 버렸다 해서 떠내려갔다는 것이 떠내려갔다는 거지 집이 버렸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 구문 맞고요. 근데 떠내려가 같은 경우가 뭐예요? 합성어죠. 합성어일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쓰기 해줘야 됩니다. 잘 아는 척한다는 붙였을 수 있으나 잘 아는 척을 한다는 반드시 띄어써야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아는 척, 을이라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조사 들어가 있으면 띄어쓰기 해줘야 됩니다. 일을 빨리 끝내고 돌아왔다의 경우 끝내고와 돌아왔다도 붙였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을 빨리 끝내고 돌아왔다. 일을 빨리 끝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죠. 가운데 뭐 들어갈 수 있어요? 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얘는 본용언과 본용언 구문이기 때문에 절대 붙였을 수 없습니다. 끝내기도 했고 돌아오기도 한 거야. 각각이 실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에요. 책을 읽어도 보았다의 경우 읽어에 도라는 뭐가 붙어 있어요? 보조사 붙어 있죠? 조사 붙어 있으니까 반드시 띄어 써야 되고요. 24번,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억. 대부분의 의존 명사들은 제약을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 을 이외의 관형 사용 어미를 자유롭게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만나러 왔을 따름이다. 의존명사 따름밖에 없어요. 지금 1번 선지에선 따름인데 왔던 따름, 왔는 따름, 오는 따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왔을 따름, 을이라는 관형사용 전성어미와만 결합하니까 제약이 있어요. 2번 선지에서는 의존명사가 것이라는 의존명사 사용되는데 먹을 것, 먹는 것, 먹던 것 다 가능하죠. 먹은 것 다 가능합니다. 얘는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선지에서 의존명사는 리가 있네요. 리가 있는데 나갔을 리 없다. 얘는 가능한데 나간 리 없다. 나갔던 리 없다. 가능해요? 그런 말 사용하지 않죠? 제약 있어요. 얘도. 4번 선지에서 의존명사는 뻔이라는 의존명사 사용되고 있는데 죽을 뻔 가능하고요. 죽는 뻔 가능해요? 죽는 뻔. 죽던 뻔 안 되죠. 얘도 을이라는 관형사용 어미와만 결합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 선지에서는 나위라는 의존명사 사용되고 있네요. 나위라는 의존명사 사용되고 있는데 얘는 더할 나위 가능한데 더하는 나위, 더하던 나위 돼요? 그렇게는 사용되지 않죠. 그래서 얘는 항상 더할 나위라는 형태로만 사용되고 있어요. 제약 있습니다. 나위 같은 의존명사는 너네가 이제 자주 접하는 의존명사는 아니기 때문에 의존명사 이거 몰랐으면은 암기해 놓으세요. 25번, 밑줄 친 단어들 중에서 보기에 A에 해당하는 것은 동사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가 붙어 동사의 명사형이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출제가 되는데 어떤 패턴이냐면 얘 같은 경우는 명사형 어미로도 쓰일 수 있고요. 뭘로도 쓰일 수 있어요. 명사 파생 접사로도 쓰여요. 형태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명사화 접사라고도 얘기해요. 같은 말로 선생님들에 따라서 그냥 용어는 다르게 쓰니까 명사화 접사. 명사를 만드는 접사라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접사고 하나는 어미로 사용되거든. 그 경우에 어미로 사용됐다는 거는 어미는 어디에 붙어? 어간에 붙죠. 어간 어미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용언이라는 거죠. 어미로 쓰였다는 것은 걔는 뭐다? 여전히 품사는 동사나 형용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사 파생 접사, 접사가 붙으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죠? 근데 뭘로 만들었대? 명사 파생 접사래요. 명사를 만들어주는 파생어래요. 그러다 보니까 명사 파생 접사가 붙으면 얘는 품사가 뭐가 돼요? 품사가 얘는 명사가 되는 거고요. 얘는 품사가 여전히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언이 돼요. 그러면 이런 패턴이거든요. 꿈을 꿈. 이거는 정말 쉬운 패턴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복잡하게도 나올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꿈과 뒤에 있는 꿈 이거는 같은 쉬운 패턴이라서 알아. 앞에 있는 꿈은 품사가 뭐야? 얘는 명사예요. 뒤에 있는 꿈은 품사가 뭐야? 동사예요. 그래서 이때 앞에 있는 꿈은 꾸라는
근에다가 미음이라는 뭐 명사파생 접사가 붙은 형태로 보고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어. 뒤에 있는 꿈 같은 경우는 꾸라는 뭐 어간, 어간이죠. 어간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미음이라는 미가 붙은 형태예요. 그래서 여전히 동사예요. 그러면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쉬우면은 판단이 가능한데 문장이 좀 복잡하게 나오면 진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구분 기준을 알아야 되지. 엄청 많이 출제되니까 다 외우세요. 명사 파생 접사가 붙은 것과 명사형 어미가 붙은 걸 어떤 방식으로 구분해요? 첫 번째, 서술성 유무예요. 동사나 형사는 당연히 뭐가 될 수 있어요? 얘는 서술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명사는 서술성이 아예 없어. 서술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서술성이 있으면은 얘는 여전히 동사나 형용사야. 그럼 이때 미음은 어미겠구나. 서술성이 완전히 없어졌으면 이때 미음은 접사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술성 판단하기 힘들어요. 세은아, 서술성을 판단하기 힘들어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구분이 힘들 수가 있어.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용어는 뭐의 수식을 받아요? 용어는 수식하는 애를 뭐라 그래? 부사어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느냐. 명사 수식하는 애를 뭐라 그래요? 체언 수식하는 애를 뭐라 그래요? 관용어죠. 관용어의 수식을 받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부사어의 수식을 받느냐, 관용어의 수식을 받느냐, 그 유무를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어의 수식을 받아서 괜찮으면은 뭐야, 얘는? 얘는 동사나 형용사구나.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서 괜찮으면 얘는 뭐다? 명사구나라고 판단을 해주면 돼요. 선생님, 여기 아무것도 수식하는 말이 없는데 임의로 넣으세요. 임의로 넣어보면 되잖아. 좋은 꿈을 꿈. 괜찮죠? 좋은 관용어죠. 좋은 꿈. 관용어의 수식 받는 게 괜찮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명사구나. 꿈을 깊게 꿈. 되죠? 깊게는 뭐야? 부사어잖아요. 왜? 걔라는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네? 그럼 얘는 동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돼요. 부사어나 관용어가 있을 때는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해라? 임의로 넣어봐라. 넣어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로 판단하는 게 가장 흔하고요. 가장 정확합니다. 수능에서도 출제가 된 문제고요.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고, 내신에서도 당연히 많이 출제가 되는 거라서 정말 주의 깊게 얘는 생각해 주세요. 채은아, 나가서 잠 깨고 와. 앉아있지 마세요. 나가세요. 그럼 1번 선지. 갑자기 난 여드름 때문에 동생에게 놀림을 당했다 했을 때 놀림을 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얘는 어떤 놀림? 심한 놀림을 당했다. 괜찮죠? 심한 놀림. 그래서 심하다에다가 니은이라는 관용사형 전성음이 붙어서 관용의 수식을 받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놀림은 뭐예요? 품사가 명사가 됐어요. 꿈으로써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꿈, 이거는 좋은 꿈으로써 가능하죠. 좋은 꿈으로써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능하니까 관용어 수식 가능해요. 얘도 명사예요.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의로 안 넣어도 되게끔 들어가 있네. 활짝 웃음으로써라고 해서 활짝은 뭐예요? 활짝. 꽃이 활짝 피었다. 이렇게 이 패턴이죠. 활짝은 뭐예요? 품사가 부사예요. 부사가 웃음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구나. 이때 웃음은 뭐야? 어미가 붙은 거구나. 얘는 여전히 동사구나. 답은 3번입니다. 배우는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을 찍을 때 감정 몰입을 한다라고 했어요. 배우는 슬픈 울음을 터뜨리는, 이런 식으로 관용어 수식 받았을 때 매끄럽죠? 그러니까 얘도 명사고요. 그는 노름으로 진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동네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름. 어쨌든 얘는 명사인데 우리 지금까지 보면은 뭐 얼음, 울음 전부 다 어떻게 어원을 밝혀 적어줬어요. 그렇죠? 어원을 밝혀 적어줬는데 얘는 놀음이라고 안 쓰고 왜 노름이라고 쓸까요? 응? 네, 본래 이때가 멀어져서 이렇게 접사, 음이나 이런 접사가 붙을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와 어원을 밝혀 적는 경우를 가르쳐 줬었습니다. 얘네가 붙으면 흔히 쓰이는 접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어원을 밝혀 적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원래 뜻에서 멀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돼요. 놀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도박이라는 뜻으로 뜻이 바뀌어버렸죠. 원래 뜻에서 많이 벗어나 버렸어요. 그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어쨌든 얘는 명사. 26번 보기는 get에 대한 설명이다. 기역과 니은의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get은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헤아리거나 따져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완곡하다는 게 뭐야? 우진아, 완곡하다는 게 뭐야? 이게 완곡이라는 단어가 화작에서도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아이들이 완곡과 간곡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완곡하게 표현하다 그러면은 간곡하게라고 잘못 생각하고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절실하게라고 느끼거든요. 아니에요. 완곡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강하게? 어쩌면 그 뜻을 찍어도 그렇게 정반대의 뜻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완곡이라는 뜻 몰라요? 아무도? 완곡하다, 완곡하게 표현해라. 돌려 말하라는 얘기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작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완곡하게 표현해서 맨 마지막 문장을 하나 쓰라 그래. 그럼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라는 말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뭐 쓰레기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돌려서 말하는 거,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 내가 너네한테 문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문 열어주겠어요 하면서 get을 넣어요. 그런 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 열어주세요 보다 문 열어주겠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게 완곡입니다. 어쨌든 나머지는 뭐 모르는 단어 없을 테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1번 내일은 눈이 많이 오겠다. 내일 오겠다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가능하겠네요.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하겠니? 이거는 뭐예요? 능력 맞아요? 가능성이나 능력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제 나머지 아이들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되겠네. 이제 내가 말해도 되겠니? 이거는 뭐야? 이제 내가 말해도 되겠니? 이제 내가 말해도 되니? 이제 내가 말해도 되겠니? 뭘까요? 이때 get은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고요. 왜냐면 말해도 되니? 라고 했을 때 문장이 제대로 됐어 안 됐어? 괜찮잖아요. 비문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데 get을 넣으면서 좀 더 어떻게 된 거야? 좀 더 부드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동생은 잠은 다 깼나 보다. 아이야. 꼭 들어오면서 불을 끈 아이들이 있어요. 채은이 넌 처음 껐니? 네. 근데 2학년에 걔는 들어오면서 항상 끈다? 이게 습관인가 봐. 들어오면서 벽에 기대는 게 습관인가 봐. 걔가 들어오면 무조건 불 꺼졌다 다시 켜져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옛날에 언제지? 집안이 너 있을 땐가? 한 번 정전된 적 있지 않아요? 학원에서 한 번 정전됐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꽤 됐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수업 안 하고 이 선생님들이라고 다 수업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노는 걸 더 좋아해요. 놀고 늘어져 있고 핸드폰 하고 뭐 이런 게 재밌지. 사실 이게 재밌냐? 나는 뭐 그냥 이게 내 전공이고 다른 학문에 비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수학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재미가 있긴 하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 수학이랑 비교하니까 내가 이거 재밌는 거지. 핸드폰 하는 거랑 이거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뭐가 더 재밌니? 핸드폰 하는 게 훨씬 재밌지. 그래서 그때 정전이 됐을 때 어머 정전이 되었네?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얼마나 신이 나던지.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때가 뭐 때문이지? 갑자기 폭염 오거나 해가지고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했는지 요 블럭 전체가 정전이 됐었거든요. 그때 귀신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무서운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기억나는 게 없어. 옛날에는 무서운 얘기, 뭐 심리 테스트, 사이코패스 테스트 뭐 이런 거 진짜 좋아했었는데. 하나만 할까? 너는 입 다물고 있어. 넌 아는 거니까. 윤서가 왕따를 당해. 아니야. 그 예를 드는 거니까 슬퍼하지 말고. 네가 왕따를 당해. 특히 지환이가 널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막 네가 되게 슬프고 우울한 상황인데 네가 마침 화장실을 갔다. 화장실을 갔을 때 지환이가 또 네 의자에다가 앞전을 이렇게 다 세워놓은 거야. 그럼 너도 생각해보세요.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앞전을 다 세워놨어. 그래서 네가 와서 앉으면 엉덩이가 불이 나겠지. 피가 철철하고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네가 와가지고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찰나 우진이가 갑자기 윤서야 하고 불렀어. 우진이가 윤서를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진이 너 왜 불렀어, 윤서? 앞전 때문에 뭐? 앞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알려주려고? 너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그런 정상적인 대답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야. 왜 불렀을까? 우연히? 아니에요. 사이코패스라면 왜 불렀을까? 앞 좀 못 보게 하려고. 누가 부르면 왜? 하면서 이렇게 앉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고통을 받게끔 그러려고. 안 그러면은 안 부르면은 그냥 이렇게 앉고 뭐야 하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야기들이. 관심 없는 것 같으니까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 빨리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말해도 되겠니?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동생은 낚시하러 가겠다고 한다. 이때 계속 뭐예요? 동생은 낚시하러 가겠다.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구나. 추측하는 거죠. 네가 내 곁을 떠나면 쓸쓸하겠지. 쓸쓸하겠지. 이거는 뭐예요? 헤아리거나 따져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헤아려보면 따져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 라고. 네가 와주면 고맙겠구나. 고맙겠구나.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런 정도는 삼척동자도 알겠다. 뭐예요? 알겠다. 헤아리거나 따져보면 그러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됐고요. 별 사람을 다 보겠다. 이때 계속 뭐예요? 별 사람을 다 보겠다. 별 사람을 다 보겠다. 헤아리거나 따져보면 그렇게 된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고요. 27번 보기는 과거 시제 선어 발음이 더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쓰인 사례는 선어 발음의 더를 보니까 우선 얘 같은 경우는요. 기억 뭐예요? 말하는 이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할 때예요. 단 주어와 말하는 이는 달라야 된대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관형 사형에서는 던으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는 1인칭 주어와 결합을 한대요. at과 같이 결합할 경우에는 경험 당시의 과거 완료를 표시한대요. 나는 집에서 책을 보더라. 1번이 적절하지 않죠. 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보통 이 문제를 풀면은 나는 집에서 책을 보더라. 이거 문장 이상해 하면서 답을 찾는데요. 그렇게 답 찾으면 안 돼요. 근거 확인해야 돼요. 보기가 주어졌잖아. 보기에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1번이 왜 틀린지를. 주어가 말하는 이와 달라야 되는 거죠. 얘는 주어가 말하는 이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색하게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찾아오셨더군요. 제가 읽던 소설입니다. 공부하더라 왔더냐 나머지는 다 괜찮고요. 28번 보기를 토대로 할 때 용언의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칙 활용인지 불규칙, 활용이라는 단어 나오면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묻다는 묻고 묻으니 묻어서처럼 규칙적이지만 묻다이는 물어, 물으니처럼 불규칙적이다. 맞죠? 흐르다는 흘러서처럼 규칙적이지만 이게 말도 안 되죠. 흐르다 흘러서 이거 무슨 불규칙이에요? 르불규칙, 르불규칙이죠. 따르다를 따라 따르니처럼 되는 건 얘는 규칙 맞고요. 웃다는 웃고 웃으니 규칙이고요. 있다는 이어서 이으니처럼 무슨 불규칙? 시옷 불규칙, 시옷이 탈락했죠? 바뀌면 안 되는 어간에서 어간에 있는 시옷이 탈락했어요. 시옷 불규칙이고요. 먹다는 어서 어라가 붙고 하다는 하여서 이렇게 돼요. 이건 무슨 불규칙? 여불규칙이고요. 어미가 특수한 어미가 붙는 거죠. 어라는 어미 대신 여라는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어미 불규칙 중에 여불규칙. 좋다는 좋으니 좋아서처럼 규칙적이지만 노랗다는 노란이처럼 어때요? 불규칙하죠. 이거 무슨 불규칙? 히읗 불규칙이고요. 어간 어미 불규칙이라고 했습니다. 불규칙 활용 다 암기해주세요. 29번 우리말의 어미에 대한 탐구학습을 위해 보기와 같이 자료를 모아보았다. 보기의 자료를 잘못 이해한 학생은 여기서 관형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이런 게 나와 있네. 함께 읽은 것을 떠올려 보렴 하면서 읽은은 무슨 어미야? 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그래서 것이라는 의존 명사 꾸며주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키라고 하면서 얘는 명사형 전성어미네요. 그래서 얘가 명사 형태처럼 보이기 때문에 뒤에 뭐도 붙을 수 있어? 목적 격조사, 격조사도 붙을 수가 있어요. 명사형 전성어미라서.
아름답게 피었다, 아름답다라는 형용사에 개가 붙어서 피었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부사형 전성어미. 기억의 은은 동사인 읽다가 명사 것을 수식하는 건 맞고요. 기억은 은을 을로 바꾸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타낸다. 그쵸?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밥을 먹은 사람, 밥을 먹는 사람, 밥을 먹을 사람 하면서 시제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니은의 기는 동사인 내리다가 명사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건 그쵸? 내리기라는 명사 형태를 하게 만들어서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다 그랬어요? 격조사가 붙어 있네요. 니은의 기는 글자의 크기의 기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4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이거 뭐예요?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는 음이 붙었지만 음뿐만이 아니라 기도 마찬가지예요. 기 또한, 음이나 기 또한 명사형 어미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 파생접사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뭘로 확인해라? 부사어의 수식을 받느냐, 관용어의 수식을 받느냐, 이걸로 판단을 해라. 여기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글자의 크기라고 하면서 앞에 뭐 가로 안에 뭐 줬어? 관용어 줬어요. 글자의 크기는 글자라는 명사에 의라는 무슨 격조사? 관형격 조사가 붙었죠?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크기 명사 꾸며주게 합니다. 관용어의 수식을 받으니까 이때 크기의 기는 뭡니까? 명사 파생접사입니다. 어미 아니에요. 명사 파생접사. 디귿의 개는 형용사인 아름답다가 서술어를 수식하도록 하는군. 서술어인 뭐? 피다라는 동사 수식하게 하고 있어요. 30번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되의 존재로 인해 되다의 활용형이 흔히 잘못 표기되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돼. 기본형이 되다죠. 되다에다가 어가 붙어서 뭐가 된 거예요? 축약하면 되가 되는 거예요. 뭐 어서라는 연결음이 붙으면 어떻게 돼? 돼서 이렇게 되겠죠. 지, 종결음이 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돼지 이런 식으로 될 테고요. 그러니까 이거 돼지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뭐 꿀꿀이도 아니고 이걸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 어미인지 아닌지부터 제대로 확인을 해주세요. 그만하면 됐다 이런 거 항상 플러스라겠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었다는 되어 하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됐다. 맞게 쓰였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되다에다가 어떻게? 개라는 어미 붙은 거죠. 그래서 되게 하라.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러면 돼, 안 돼? 라고 했을 때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가 종결어미. 무슨 종결어미? 해체 종결어미. 반말 있잖아. 밥 먹어. 이런 식으로. 집에 가. 공부해. 뭐 이런 식으로 어가 해체 종결어미를 가지게 되는데 어가 붙어서 어떻게 돼요? 돼, 안 돼? 이 패턴이거든요.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쓰면 뭐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밥 먹, 안 먹?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어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감만 쓰이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도 괜찮고요. 나는 나중에 꼭 선생님이 될 거야. 되다에다가 리을이라는 뭐 붙었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었습니다. 밥이 아직 안 돼서 어서가 붙어야 되잖아. 서라는 어미는 없어요. 항상 어서나 아서야. 어서나 아서인데 가다 같은 경우에 아서 붙었을 때 어떻게? 동음이기 때문에 동음 탈락돼서 그냥 서처럼 보이는 거지 원래는 항상 어서입니다. 그래서 되어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 패턴으로 너네가 나한테 되게 잘못 보내는 문자 패턴이 있거든요. 이거는 고쳐서 몇 번을 얘기를 해줘도 아이들이 나한테 진짜 잘못 보내요. 선생님 저 오늘 뭐 가족 모임이 있어서 학원에 못 가요. 내일 봬요 하면서 내일 봬요 이렇게 나한테 보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기본형이 뭐야? 배 다죠. 그러니까 선생님 내일 밥 먹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는 뭐예요? 우선 우리 배웠잖아. 종결 얘기가 왜 나와? 요에서. 요는 뭐예요? 뭐? 보조사요? 네, 보조사예요. 내가요, 어제요, 매우요, 밥을요, 많이요 먹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아무 데나 다 붙을 수가 있어요. 조사예요. 무슨 조사?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예요. 그래서 보조사이기 때문에 요를 빼면은 보조사는 생략할 경우 의미가 사라져버린다고 했어요. 추가했던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어떤 의미가 사라져버릴까? 요를 빼면 높임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겠죠. 그래서 요는 얘는 종결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뺀 상태에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줘야 돼요. 배다가 기본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선생님 내일 뵈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먹이랑 똑같아요. 선생님 내일 뭐 선생님 내일 공부하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미가 있어야 돼요. 어라는 어미가 붙어서 배가 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요 밥 먹어에다가 요 붙이는 거랑 같은 패턴입니다. 요는 종결의 기능이 없어요. 요는 높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일 뿐이야. 요를 뺀 상태로 어감과 어미가 모두 갖춰져 있는지를 판단해 주세요. 요렇게 보내세요. 항상 나한테 배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